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시행한 CBT 소방기계 산업기사의 이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제연 설비인데 요 제연 전용 샤프트를 갖다 설치를 해서 건물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차하고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이 공기의 밀도 차이가 생기죠. 요놈을 이용을 해서 지붕 외부에 설치한 루프 모니터에 의해서 연기를 5개로 배출시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여기 자연 재현 방식. 자연 재현 방식은 창문이나 어떤 그 개구부를 이용을 해서 연기를 외부로 자연적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요 루프 해치 방식.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루프 해치 방식은 어떤 제한구역이 있으면 이 지붕에다가 해치, 뚜껑을 갖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프 해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배연구예요. 그래서 지붕에다가 이 배연구를 설치해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천정에서 요 드래프트 커튼이 떨어지죠. 요거 우리가 제연 커튼, 이건 드래프트 커튼이라고 하는데, 요놈이 떨어지면 이 연기가 지붕에 설치된 요 지붕 배연구가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붕에 있는 이 해치로 연기를 갖다가 배출시키는 걸 우리가 루프 해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모그 타워 제연 방식. 요게 바로 제연 전용 굴뚝을 갖다 설치해서 연기를 재현시키는 방식. 요것도 일종의 자연 재현 방식이죠. 자, 3종 기계 재현 방식은 이건 배풍기 설치해서 강제로 배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모그 타워 재현 방식은 제연 전용 굴뚝 또는 환기통을 설치해서 실내 공기의 부력이나 지붕 상부에 설치된 이 루프 모니터 이용을 해서 연기를 갖다 재현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고층 빌딩에 아주 적합한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붕 상부에 이렇게 루프 모니터가 설치돼서 요 바람의 그 풍력에 의해서 돌아가면 흡인력이 생기죠. 이 흡인력에 의해서 이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거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배출 풍도의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가 450mm 초과 750mm 이하일 경우에 강판의 두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배출 풍도는요, 이렇게 사각형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각형일 경우에 긴 변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 변이 제일 길면 요걸 우리가 긴 변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게 원형일 경우, 풍도가 원형일 경우에는 이 직경이죠. 이 직경 D가 그 크기에 따라서 강판의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직경의 크기. 그래서 지금 문제는 450에서 750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강판 두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강판 두께는 0.5부터 시작해요. 0.5, 0.6, 그 다음에 0.8, 그 다음에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 1.0, 그 다음에 1.2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가 처음에 이제 450부터 시작하죠. 450에다가 300을 더하면 요 750. 750에다가 얼마를 더하느냐? 750을 더하면 1500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500, 그래서 2250, 그 다음에 2250 이상이죠. 초과죠. 그래서 지금 450에서 750이니까 450 초과, 750이니까 0.6mm가 답이 되는 거죠.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배출 풍도의 강판 두께는 요 긴 변에 또는 직경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다음 63번 가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아파트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는 거 맞는 얘기죠. 그러나 아파트 이외의 건물은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쌍구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만 단구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에 높이가 31m 이상일 경우에는 습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자, 여기가 이제 방수구가 있겠죠? 자, 이 높이가 31m를 넘으면 이 안에, 만약에 이 안에 텅 빈 건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서 물을 갖다 송수하면, 빈 배관에다 송수하면 갑자기 물이 수격작용에 의해서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격 때문에 31m 이상은 항상 배관 내에 물을 가득 채워놓는 습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건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격작용에 의해서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높이가 31m 이상은 반드시 배관 내에 항상 물로 가득 채워놓은 습식으로 하는 거죠. 자, 주 배관의 관경은 100mm 이상. 이 주 배관은 100mm 이상이고, 요 방수구하고 연결된 배관은 65mm 이상으로 해야 되죠. 65mm 이상. 그래서 3번도 맞고, 자, 지표면에서 최상층의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일 경우에 압력이 0.25MPa, 이게 만약에 70m를 갖다가 넘을 경우에는 여기 방수 압력이 0.35MPa 이상이 돼야 되죠. 이때는 여기에다 별도로 뭐를 설치해요? 펌프를 설치하는 거죠. 가압 송수장치.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0.25가 아니고 0.35MPa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가압 송수장치 높이가 70m 이상인 소방 대상물에만 설치하는 거고, 자, 펌프의 토출량은 기본적으로 2400L/분 이상이죠. 자, 요거는 방수구가 3개까지일 경우죠. 근데 여기서 방수구가 4개다. 그러면 여기는 2400에다 800을 더한 송수량이 돼야 되고, 방수구가 5개일 경우 마찬가지로 2400에다 여기는 1600을 더해줘야 되죠. 자, 그럼 6개는 2400에다 2400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요 5개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6개도 5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 이상인데 한 층의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만 계산하는데 3개 초과 1개마다 800L를 가산한 양이라는 거죠. 최상층의 노즐의 방수압은 0.35MPa 이상. 64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호칭지름 몇 미리 이상의 수도 배관에다가 몇 미리 이상의 소화전을 갖다 접속해야 되는가, 이거 물어본 거죠. 자, 이건 여러분이 도로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이렇게 그 상수도 소화전 용수 설비가 있죠.
여기 소화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함은 없죠. 함은 없고 소화전만 있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지면으로 이렇게 배관이 지나가는 거죠. 이 배관은, 상수도 배관은 75mm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접속하는 이 소화전, 이놈은 100mm 이상. 우리가 배관 기호 표시할 때 요 A는 미리를 의미하고요. B는 요 인치를 의미해요. 도면을 읽을 때. 그래서 여기 75A라고 한 것은 75mm를 의미하고 100A라고 한 것은 100mm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 소화 용시설비 호칭지름 75mm 이상 수도배관, 소화전은 100mm 이상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5번 가죠. 자, 연결 살수 전용 헤드가 7개 설치되었을 경우에 배관의 구경으로 맞는 거를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배관은 최소 25mm부터 시작해요. 우리 소방에서는. 그 다음에 25, 32, 40, 50, 65, 80, 그 다음에 90, 100 이렇게 나가죠. 자,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살수 헤드수. 요 25mm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25mm에는. 그래서 32mm부터 1개, 여기 2개, 3개, 4개에서 5개, 6개에서 10개까지죠. 즉 80mm가 최대가 되는 거죠. 32에서 80mm까지. 그래서 지금 살수 헤드 7개니까 여기 80mm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건 여러분이 살수 헤드하고 연소 방지 설비에서 요 살수 헤드수하고 요 관경이 나오니까 꼭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수평거리 있죠? 요것도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연결 살수하고 연소 방지 설비하고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전용 헤드일 경우, 전용 헤드라는 것은 개방형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는 폐쇄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살수 전용은 요건 3.7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2.3m 이하, 연소 방지 설비 전용일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1.5m 이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자, 66번. 폐쇄형 헤드 사용할 경우에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 요거 300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폐쇄형 사용하는 거, 요 개방형 헤드를 갖다 사용하는 거. 자,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은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부합식이 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일제 살수식 하나만 있는 거죠. 다음 67번 가죠. 자, 국소 방출 방식에서 이 CO2의 분사 헤드는 소화약제 저장량을 기준 시간이 얼마 이내로 방사해야 되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CO2는 여러분이 요 전역 방출 방식하고 이렇게 국소 방출 방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전역 방출 방식은 신부화재는 1분 이내, 그 다음에 여기 표면화재, 신부화재는 7분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신부화재는요, 7분 이내에 약재를 다 방사해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단 2분 이내에 설계 농도의 30%에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단서조항이 있는 거죠. 국소 방출 방식은 30초 이내,
자, 하루는 국소든 저녁이든 다 10초 이내. 그러니까 청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고 요 불활성 기체는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요건 불활성은 1분 이내가 아니고, 자, A급하고 요 C급, 즉 일반 화재하고 전기 화재는 2분 이내. (2분) 이내죠. 그 다음에 요 B급 있죠. 유류화재. 유류화재일 경우에는 1분 이내가 되는 거죠.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 분말소화약제는 저녁이든 국소든 다 30초 이내죠. 그래서 여기 CO2니까 국소 방출 방식이죠. 그래서 30초 이내에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68번 가죠. 자, 68번은 옥외소화전이죠. 옥외소화전의 요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하고 방수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옥외소화전은 방수압이 0.25, 그다음에 방수량은 350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옥내하고 옥외하고 비교해서 정리하면 좀 쉽게 암기가 되죠. 그래서 옥내는 0.17에서 0.7, 옥외는 0.25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옥내가 130, 옥외가 350이죠. 그럼 9번 가죠. 자, 69번은 팽창비가 50이죠. 자, 원액이 3%예요. 원액 저장량이 210리터일 때 방출한 후에 포의 최적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이 팽창비라고 하는 것은 발포 전 포 수용액 최적, 요 놈으로 뭐를 나누냐, 발포 후에 포 최적을 나눠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비눗방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1리터에 비눗물이 있다. 자, 요놈을 이런 동그란 용수철로 된 여기에다가 요 비눗물을 갖다가 여기서 불어서 거품을 만드는 거죠. 자, 이 거품을 만들었을 때 요 최적이 얼마나 되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요 비눗물이라는 것은요, 비눗물이라는 것은 가루비누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비눗물은 포수용액이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포수용액은 원액하고 물하고 합친 거죠. 그래서 여기 발포 후의 포의 최적, 거품의 부피를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요 식에다 대입을 하려면은요, 팽창비는 50이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발포 후의 최적을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발포 전 포수용액 최적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라고 하는 것은 요건 원액, 포원액 3리터에다가 여기다 물을 섞는 거죠. 자, 물을 얼마? 100이 되게끔 하니까 97리터를 섞는 거죠. 그럼 이걸 물하고 원액하고 물하고 섞은 것을 우리가 포수용액이라고 하죠. 자, 둘이 합치면 이게 1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원액이 지금 몇 리터 있어요? 여기
원액 저장량이 210리터. 요놈을 다 거품화 시키는 거죠. 이럴 경우에 포 수용액은 얼마냐? 요거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팽창비가 50이고요. 발포 후 최적, 요 X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지금 3%니까 이거 지워졌네요. 요놈은 원액 3리터하고 물 97리터하고 섞어서 포 수용액 100리터를 만든 거죠. 그럼 원액 지금 210리터일 경우에 포 수용액은 얼마냐? 자,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죠. 자, 3리터하고 X하고 곱한 거하고 210하고 100 곱한 게 서로 같아지는 거죠. 즉 3X는 210 곱하기 100과 같으니까 여기서 X는 얼마가 돼요? 7000이 되는 거죠. 7000리터. 이건 7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발포 후 최적, 요 X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발포 전 포 수용액 최적이 7세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X는 7, 5, 35, 350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팽창비라는 것은 발포 후의 최적, 거품의 최적이에요. 요거를 발포 전 포 수용액, 원액하고 물하고 섞은 부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팽창비, 요건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은 능력 단위가 얼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른 모래는 요 삽을 상비한 삽을 상비한이라는 것은 삽을 비치한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거 좀 말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삽이 있고 반드시 여기에 마른 모래 이렇게 비치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마른 모래 50리터를 요거를 0.5 단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당연히 삽을 상비하고 요 팽창질석이나 요 팽창진주함 요 놈은 80리터를 0.5 단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삽이 없으면 안 돼요. 화재가 나면 마른 모래 같은 경우 손으로 우리가 그 화재 현장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삽으로 해야 되지. 팽창질석, 팽창진주함도 이것도 질석이란 돌을 갖다가 고온에서 그 뻥튀기 해놓은 거예요. 팽창진주함도 마찬가지로 진주함이란 돌을 고온에서 열 처리한 그러한 그 돌가루죠. 그래서 그 마른 모래 50리터는 0.5 단위. 3번이 답. 자, 여러분이 50리터하고 80리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용어의 정의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고가 수조라고 하면 자연낙차의 압으로 급수를 하는 수조. 여러분이 고가 수조하고 옥상 수조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꼭대기에 이 수조가 있다고 해서 다 고가 수조는 아니에요. 이 고가 수조라는 것은 이런 그 산 같은 데 있죠. 산. 높은 산. 여기에다가 수조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밑에 소화전 방수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가 수조는 펌프가 없어요. 단지 낙차에 의해서 방사되는 거죠. 근데 옥상 수조는 일반 건물 있죠, 건물. 이 건물의 옥상에 있는 거죠.
옥상에 수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관이 이쪽 방수구가 쭉 있죠, 여기.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펌프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옥상 수조는 왜 설치하냐? 이 펌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죠. 아니면 정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장이나 정전에 의해서 펌프가 기동을 못할 경우에는 이 옥상에 있는 그 수조에서 요 낙차에 의한 방수가 일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가 수조하고 옥상 수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연성계를 하는 것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요 연성계는요, 양쪽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대기압 이상도 측정할 수 있고, 즉 플러스 압력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대기압 이하, 진공압이죠. 마이너스 압력, 우리가 부압이라고 하는 거죠. 요런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죠. 대기압 이하도 측정할 수가 있죠. 자, 진공계는 마이너스 압력이니까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측정하는 거 맞고, 자, 개폐 표시형은 요 개폐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폐 표시형의 대표적인 것이 OSNY 밸브라는 거죠. 요 놈은 요 가운데에 보면 요 나사산이 있어요. 여기에 나사산이 있죠. 그래서 이 나사산이 많이 나와 있으면 이게 개방이 된 거예요. 이 나사산이 안 보이면 닫힌 거죠. 그래서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밸브를 개폐 표시형. 다음 72번 가죠. 자, 노유자 시설일 경우에 능력 단위 기준할 때 기준 바닥 면적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즉 1단위. 그래서 여러분, 이 우일학 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장, 그 다음에 전시장, 그 다음에 운수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창고죠. 그래서 근판, 노숙방, 공업공전, 운항관창이죠. 그래서 요게 1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일학시설은 30제곱미터를 1단위, 공집, 관문, 의장은 요건 50제곱미터를 1단위, 근판, 노숙방의 공업공전, 운항관창은 요건 100제곱미터를 1단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200제곱미터를 1단위로 하는 거죠. 단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 밖에 그 부분이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나 난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기준 면적을 2배로 한다는 거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니까 노유자 시설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기준 면적이 100제곱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73번 가죠. 자, 고정포 방출구 포소화 설비인데 보조 포소화전 2개소 설치했을 경우에 필요한 소화약재의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 5개 저장 탱크가 있죠. 자, 이 주위에는 오염물이 넘치면 연소면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방류제를 설치하죠. 자, 이쪽 펌프에서 포를 갖다가 열로 방사해서 이쪽에 오염물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포를 갖다가 방출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위에 이 우연물이 화재가 나면 넘치겠죠. 파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여기서 연소되는 거를 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보조 포소화전을 설치하는 거죠. 이 주위에다가. 이게 바로 보조 포소화전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그 약재량 계산하는 거. Q는 요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이에요.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 고정포 방출구. 요게 Q1이죠. 그다음에 Q2는 보조 포소화전. 이 보조 포소화전에서 필요한 약재량이 Q2예요. 그 다음에 요 배관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이 배관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Q3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약재량은 다 더하는 거예요. Q1, Q2, Q3. 즉,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약재량, 배관 충전 필요량이죠. 세 가지 다 더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약재량만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이 약재량 Q는 호수의 접결구 수에다가 약재의 농도에다가 8,000리터죠. 근데 이 N은 호수 접결구 수인데 최대 요거는 3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그래서 지금 보조 포소화전 N이 2개. 약재 그 농도는 6%니까 0.06이죠. 여기에다 8,000 곱하면은 이게 960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2차 실기에서 자주 나와요. 보통 점수도 뭐 10점, 뭐 12점 이렇게 크게 나올 땐 12점도 나오고요. 보통 한 10점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요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 가기 전에 여기 옥내 포소화된 방식 있죠? 또는 호스릴 방식. 요건 NS 곱하기 6000인데 N은 최대 5개까지.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요 계산량에서 75%까지 할 수 있다. 요것도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차고에다가 물분무 소화 설비 설치했을 때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면에는 배수구를 향해서 기울기가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2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자, 경계턱은 높이가 5cm가 아니고 10cm 이상이죠. 4번에 보면 배수구는 그 길이 50m마다가 아니고 40m마다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분무 소화 설비의 배수 설비는 2차 실기에서 가로놓기로 많이 나와요. 요거 높이 요거 10cm 이상이라는 거. 길이 40m마다 기름 분리장치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기울기 100분의 2 이상 가로놓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다음 75번 가죠. 자, 75번은 하론 1301인데 적합한 배관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하론 1301은요, 요거는 스케줄이 일단 4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음매가 있어야 되냐, 이음매가 없어야 되냐. 이음매는 다 없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죠. 이음매 없는 스케줄 40 이상. CO2에서 고압식은 스케줄 80 이상,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이죠. 자, 하론 소화 설비에서 배관의 그 설치 기준 반드시 전용으로 해야 되는 건 공통.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에서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이죠.
그다음에 동관 사용할 경우, 이 동관은 주로 기동용 그 가스 용기에서부터 선택 밸브, 저장 용기 쪽으로 일부가 동관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고압식은 16.5MPa의 압력에 견뎌야 되고, 저압식은 3.75MPa 압력에 견뎌야 되죠. 다음에 76번 가죠. 제3종 분말 약제는 어느 것을 주성분으로 하느냐? 제1인산암모늄이죠. 그래서 인산염을 주 원료로 하는 거죠. 그래서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제1인산암모늄, 제4종은 중탄산 칼륨 2종하고 요소를 갖다 섞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착색, 1종은 백색,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홍색, 4종은 회색인데 요거 꼭 여러분이 소방 언론 때도 했는데 암기를 해놔야 되죠. 그다음에 77번.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20개 설치했을 때 최저 수온의 양.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온의 양은요, N 곱하기 1.6세제곱이죠. 그래서 1.6세제곱은 헤드 한 개가 분당 80리터죠. 그래서 요거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요거 계산하면 1600리터, 요게 1.6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은 최대 몇 개? 최대 30개까지만 계산하고 30개 아래일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죠. 그래서 개방형 헤드도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예요. 그래서 20개에다가 1.6을 갖다 곱해주면 32세제곱이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맞는 답은 여기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78번 가죠. 자, 78번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요 상수도 소화 상수 설비하고 직접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상수도형, 캐비넷형 여러 가지 있는데 나온 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요 폐쇄형 헤드를 갖다 사용할 경우에는 수개책 압유식, 그 다음에 요 개방형 헤드를 갖다 사용할 경우는 수개 압책, 개가 되는 거죠. 요 폐쇄형 헤드 요거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수는 수도용 계량기고 개는 개폐 표시형 밸브, 책은 체크 밸브, 압은 압력계, 유는 유수검지 장치, 시는 시험 밸브죠. 그래서 폐쇄형은 수개책 압유시해 가지고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나왔던 문제만 암기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지 전체 다 암기하기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76번. 투척용 소화기죠. 투척용이든 일반 수동식이든 이 소화기는 다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80번. 자,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연결 송수관 설비에 배관하고 겸용할 경우, 자, 여기 펌프가 있어요. 옥내소화전 펌프가 있고, 여기에 보면, 함에 보면은요, 여기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있고, 여기 연결 송수관 설비에 방소구가 있어요. 각 층에 보면. 해서, 요 위에는 40mm 앵글 밸브고요. 밑에는 65mm 앵글 밸브예요. 그래서 요 놈은 옥내 소화전용이고 밑에 있는 것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죠.
그래서 요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옥내 소화전하고 겸용일 경우 이쪽에 항상 뭐가 있어요? 연결 송수구가 있는 거죠. 쌍구형 대부분. 그래서 요 주배관은 100mm 이상이 돼야 되고 요 방수구 쪽으로 연결되는 배관은 65m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최소 구경은 65mm 이상에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웬만한 건물에는 다 요 옥내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하고 같이 이 함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 연결 이 송수관 설비가 이게 없을 경우에는 주배관은 50mm 이상, 그다음에 가지배관은 40mm 이상이죠.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일 경우에는 주배관 100mm 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